주방은 전쟁터였다. 야, 이게 62도냐, 68도냐? 서준혁의 목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서 온도계가 무참히 굴러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신입 셰프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 고객이 만족해. 미슐랭 3스타가 그냥 주는 줄 알아. 매종의 주방은 늘 이랬다. 완벽함의 온도는 정확히 섭씨 65도. 1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셰프님, VIP 손님 입장하셨습니다. 수셰프 민준이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준혁은 주방복 매무새를 고쳤다. 누구?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입니다. 제 심사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3스타 유지냐 강등이냐. 갈림길이었다. 준혁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72시간 숙성 한우 안심, 트러플 에멀전, 24K 금박. 모든 동작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했다. 서비스. 완벽한 접시가 나갔다. 준혁은 모니터로 VIP룸을 지켜봤다. 심사위원이 나이프를 들었다. 한 점 잘라 입에 넣었다. 씹었다. 표정이. 그때 준혁의 시야가 흔들렸다. 갑자기 쏟아지는 땀.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귀에서 B- 하는 소리. 셰프님. 세상이 기울었다. 준혁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성 미각장애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차분히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미각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5가지 기본 미각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준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치료는요? 완전한 휴식입니다. 최소 6개월. 일을 완전히 멈추셔야 해요. 6개월이면 복귀 가능한가요? 보장은 못 드립니다. 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이니까요. 복도로 나온 준혁을 레스토랑 오너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 씨. 알아요. 그만두겠습니다. 잠깐 나도 할 말이. 맛을 못 느끼는 셰프는 셰프가 아니죠. 당연히 그만둬야죠. 준혁은 쓴 웃음을 지었다. 12년 동안 이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웃기죠? 그는 돌아섰다. 12년간의 왕좌를, 그 무게를, 그리고 자신을 뒤로 한 채 새벽 4시. 알람보다 빨리 눈을 뜨는 건 이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소리는 이불을 살짝 걷고 일어났다. 엄마는 오늘도 화이팅. 거울 속 자신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소린의 부엌은 마을 입구의 조그만 반찬 가게. 가게 겸 작업장. 그 뒤 쪽방이 소리와 딸 유진의 전세계였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벌써 일어난 유진이 졸린 눈으로 나타났다. 유진아,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더 자. 엄마 일하는데 어떻게 자요? 나도 도울래요. 소리는 가슴이 찡했다. 8살. 인형 가지고 놀 나이에 엄마 걱정을 한다. 그럼 우리 딸 오늘은 당근 좀 씻어줄래? 네.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모녀는 나란히 부엌에 섰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멸치 볶는 소리, 무 썰리는 도마 소리.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웠다. 엄마, 할머니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럼 할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 우와, 더 일찍이네. 소리는 낡은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 된장찌개 마이너스 멸치 육수가 포인트. 멸치 머리는 꼭 떼고 약한 불에 20분.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도. 소리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 그해 이혼까지. 할머니는 여기 계셔. 노트를 톡톡 두드렸다. 이 안에, 그리고 엄마 손맛 안에. 오전 7시. 단골 할머니들이 몰려왔다. 소리야, 오늘 된장은 있지? 있죠. 방금 퍼담았어요.
김치는? 김치도 줘. 네. 포장해 드릴게요. 소리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응대했다. 하지만 장부를 펼치면 이번 달도 적자네. 대출 이자, 재료비, 전기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엄마 괜찮아요? 응? 당연하지. 근데 엄마. 자면서 한숨 쉬어요. 소리는 화들짝 놀라 웃음을 지었다. 아, 그건 너무 더워서 그래. 요새 너무 덥잖아. 에어컨 안 틀잖아요. 유진아, 밖에 나가서 놀아. 응? 오후 2시. 소리는 마을 이장을 만났다. 소리야, 들었어? 재개발 얘기. 네. 들었어요. 서울 대기업에서 여기 전체를 리조트로 만든대. 보상금은 주겠지만 그럼 이 가게는요? 다들 떠나야 할 거야. 한 6개월, 길면 1년. 소리의 손이 떨렸다. 엄마의 가게, 엄마의 손맛, 유진이와의 추억, 전부 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의 메모. 소리야, 힘들 때는 요리해라. 음식 만들다 보면 답이 보인단다. 엄마, 이번엔 답이 안 보여요. 노트를 꼭 껴안고 눈물을 참았다. 7월의 햇살이 뜨거웠다. 준혁은 낯선 마을 입구에서 택시를 내렸다. 여행 가방 하나. 12년 인생이 이 안에 다 들어갔다. 와, 여기 진짜 시골이네.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 한옥 빈집. 6개월 계약. 아무도 없는 곳. 자갈길을 따라 올라가자 낡은 한옥이 나타났다. 이거 사람 사는 덴가? 기와 몇 장 날아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뭐 어쩔 수 없지. 짐을 풀고 부엌을 확인했다. 녹슨 냄비, 낡은 가스레인지. 배고픈데 라면이나 끓이자. 라면을 끓였다. 3분 후 그릇에 담아 한 입. 아무 맛도 없었다. 뜨겁다는 감각만 있을 뿐. 국물의 감칠맛도 면발의 식감도 아무것도. 역시 안 되네. 라면을 싱크대에 버렸다. 먹는 의미가 없었다. 이틀 후. 똑똑똑. 준혁 씨. 계세요? 마을 이장이 왔다. 네.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밥은 제대로 드세요? 편의점에서. 안 돼요. 우리 마을에 반찬 가게 하는 총각이. 아니, 아가씨가 있어요. 부탁해놨으니까 밥 좀 얻어 드세요.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이장은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똑똑. 안녕하세요. 배달 왔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이장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소리네 부엌이요. 정소리. 준혁은 인상을 찌푸렸다. 앞치마 두른 여자가 식판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필요 없는데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 사시면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저 괜찮아요.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잠깐만요. 소리가 발로 문틈을 막았다. 아니, 왜 문을 닫으세요? 필요 없다니까요. 아저씨, 요리 못하시죠? 뭐라고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나 라면도 태워 먹음 이런 거. 준혁은 어이가 없었다. 이 여자 지금 집 좀 봐도 돼요? 소리가 슥 고개를 들이밀었다. 어머, 역시 주방 개판이네요. 이걸로 뭘 어떻게 해요? 제 집인데 왜? 그러니까 제가 밥 좀 갖다 드릴게요. 이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요. 돈은 얼마? 에이, 그냥요. 마을 사람끼리. 소리는 식판을 쑥 밀어넣고 휙 돌아섰다. 내일도 올게요. 맛있게 드세요. 타다닥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준혁은 멍하니 식판을 내려다봤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김치. 김이 모락모락 났다. 냄새는 좋았다. 하지만 맛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그래도 배는 고팠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 정말 조금씩 뭔가 느껴졌다. 된장의 구수함, 호박의 단맛, 두부의 부드러움. 이게 무슨... 준혁은 눈을 크게 떴다. 다시 한 숟가락. 이번엔 확실했다. 맛이 느껴졌다. 2개월 만에 처음. 대체 이 여자가... 준혁은 식판을 뚫어져라 보았다. 그리고 어느새 숟가락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똑똑. 배달 왔어요. 또 왔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오늘은 김치찌개. 제가 자신 있는 메뉴예요. 소리는 씩씩하게 식판을 내밀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문 안 닫으세요? 어차피 막을 거잖아요. 하하, 눈치 빠르시네. 소리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 설거지는 하셨네요. 어제 다 드신 거 맞죠? 네. 다행이다. 맛없으면 어쩌나 했어요. 소리는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이거 뭐예요? 라면 냄비? 그냥 라면 끓였어요. 라면을 이렇게 태워요? 와, 진짜 요리 못하시는구나. 준혁은 변명할 말이 없었다. 제가 청소 좀 할게요. 이장님이 빈집 관리 좀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청소요? 네. 어차피 여기 관리인 없잖아요. 소리는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잠깐만요. 저는 동의한 적. 아저씨, 혼자 살면요, 금방 지저분해져요. 특히 남자분들. 저 청소할 줄 압니다. 주방 상태 보면 안 믿겨요. 할 말을 잃었다. 소리는 이미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서준혁. 오, 준혁씨. 저는 정소리고요. 딸이 하나 있어요. 유진이. 8살. 네. 준혁씨는 서울 사람이죠? 말투가 서울 말투예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서울 드라마 많이 봐서요. 하하. 소리는 설거지하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마을 소식, 날씨 얘기, 딸 자랑. 준혁은 거의 대답하지 않았지만 소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휴가? 비슷한 거요. 좋겠다. 저는 휴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일만 하거든요. 아, 그래도 전 우리 가게 좋아해요. 엄마가 물려주신 거거든요. 소리의 목소리가 살짝 잦아들었다.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준혁은 괜히 시선을 피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여기 계시거든요. 소리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레시피 노트요. 그거 보면서 매일 요리해요. 그럼 엄마랑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준혁은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청소가 끝나고 소리는 김치찌개를 상에 올렸다. 자, 드세요. 오늘 건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아침부터 준비했거든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떴다. 역시 맛이 느껴졌다. 어제보다 더 선명했다. 김치의 신맛, 돼지고기의 고소함, 국물의 칼칼함. 맛있죠? 소리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네, 맛있어요. 진짜요? 다행이다. 소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웃음이 묘하게 따뜻했다. 준혁은 괜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준혁 씨, 목소리 되게 작으시네요. 원래 말 없으세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 말 많이 할게요. 하하,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어제 식판요. 정말 다 드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와,
소리가 두 손을 모았다. 기분 좋다. 요리하는 사람이 제일 기쁠 때가 그거거든요. 맛있게 먹어주는 거. 그 미소가 눈부셨다. 준혁은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다. 나 왜 이래? 그럼 저는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소리가 문을 나서려다 돌아섰다. 아, 맞다. 준혁 씨. 네. 웃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인상만 쓰고 계시니까. 농담이에요. 하하. 그럼 내일 봐요. 타다닥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준혁은 멍하니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작은 미소가 지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리는 정말 매일 왔다. 저녁마다 밥을 가져오고 청소를 하고 수다를 떨었다. 준혁 씨, 요리할 줄 알아요? 어느 날 소리가 물었다. 준혁은 그날 아침 채소를 썰고 있었다. 소리가 우연히 본 것이다. 조금은. 어머, 거짓말. 칼질 보니까 완전 프로인데요. 그냥 좀 배웠어요. 어디서요? 여기저기서요. 소리는 눈을 반짝였다. 그럼 우리 같이 요리해봐요. 같이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 재밌잖아요. 준혁은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의 기대 찬 눈빛을 보자. 뭘 만드는데요? 오늘은 잡채. 제가 재료 준비해 올게요. 그날 저녁. 소리는 재료를 한가득 들고 왔다. 당면,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소고기. 자, 같이 만들어봐요. 둘은 나란히 부엌에 섰다. 소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채소를 썰었다. 준혁은 묵묵히 소고기를 썰었다. 우와, 준혁 씨. 칼질 진짜 빨라요. 어디서 배웠어요? 예전에. 어떤 요리 잘해요? 여러 가지요. 수상한데? 혹시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소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비밀 있는 남자. 멋있는데요? 준혁은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다. 왜 심장이 두근거리지? 준혁 씨, 간 좀 봐주세요. 소리가 국자를 내밀었다. 준혁이 맛을 봤다. 간장을 조금 더요. 네? 전 괜찮은 것 같은데. 설탕도 조금만. 우와, 진짜 정확하다. 준혁 씨 혹시 미슐랭 셰프였어요? 준혁의 손이 멈췄다. 농담이에요. 하하. 소리는 밝게 웃으며 간장을 더 넣었다. 들킬 뻔했네.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잡채가 완성되었다. 소리는 먼저 한 입 먹어봤다. 우와, 맛있다. 역시 같이 하니까 더 맛있어요. 준혁도 한 입 먹었다. 맛이 확실히 느껴졌다. 당면의 쫄깃함, 채소의 아삭함, 간장의 짭조름함. 그리고 소리의 웃는 얼굴. 그 모습을 보니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 준혁 씨, 왜 그렇게 봐요? 아니요. 얼굴 빨개졌어요. 더워요? 네. 날씨가. 소리는 키득키득 웃었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내일도 같이 해요. 네. 준혁은 어느새 웃고 있었다. 소리도 그 미소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다. 준혁 씨 웃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웃으니까 훨씬 잘생겼어요. 준혁의 귀가 빨개졌다. 하하. 농담이에요. 아, 아닌가. 진담인가. 소리도 이상하게 얼굴이 뜨거워졌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다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럼 저는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봐요. 소리가 후다닥 나갔다. 밖에 나와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 왜 저래? 왜 두근거려? 안에서 준혁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왜 심장이? 둘 다 모르고 있었다.
이미 설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준혁 씨, 오늘은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소리가 전화로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미안해요. 유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와야 해서요. 아이가 아프면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에이,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뚜 마이너스.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한옥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다. 소리가 없으니 이상하게 조용했다. 벌써 2주가 지났네. 매일 오는 게 당연해졌다. 소리의 수다도 웃음소리도 요리하는 모습도. 나 혹시?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냥 익숙해진 거지. 시간을 때우려고 집안을 둘러봤다. 그러다 발견했다. 소리가 어제 두고 간 가방. 이거. 소리 씨 꺼내. 가방을 들여다 멈췄다. 가방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낡은 노트가 보였다. 이게 뭐지? 꺼내보니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의 레시피. 아, 소리가 말했던 그 노트. 돌아가신 어머니의 레시피.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첫 장을 펼치고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 군데군데 얼룩진 페이지. 된장찌개 마이너스 멸치 육수가 생명이야. 멸치 머리는 꼭 떼고 약불에 20분. 성질 급하게 센 불 쓰면 비린내나. 준혁은 페이지를 넘겼다. 김치찌개 마이너스 신김치가 최고. 돼지고기는 두툼하게.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소리 아빠가 좋아하셨지. 곳곳에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미역국 마이너스 소리 낳고 처음 끓여준 거. 참기름 넉넉히. 사랑 듬뿍. 준혁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이래서 소리 씨 요리가 맛있는 거구나. 페이지를 계속 넘기다 멈췄다. 마지막 페이지. 다른 글씨체였다. 소리가 쓴 것 같았다. 엄마 레시피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가게가 너무 힘들어요. 손님이 안 와요. 재개발 때문에 다들 떠나요. 어떡하죠? 엄마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가게가 힘들구나. 그는 노트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셰프의 눈으로. 메뉴 구성, 조리법, 재료. 전통적이고 맛있지만 차별성이 없어. 다른 반찬 가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요즘 손님들은 특별한 걸 원한다. 이걸 조금만 바꾸면. 준혁은 메모를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레시피가 재구성되었다. 된장찌개에 들깨가루를 더하면, 김치찌개에 된장을 숨겨 넣으면, 어머니의 손맛을 살리면서도 새롭게.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준혁 씨, 왔어요. 소리였다. 준혁은 화들짝 놀라 노트를 숨겼다. 뭐 하세요? 아, 아무것도요. 수상한데? 손에 뭐 들었어요? 이게. 들켰다. 준혁은 천천히 노트를 내밀었다. 이거. 가방에서 떨어져 있어서. 소리에 눈이 커졌다. 엄마 레시피 노트.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봤어요. 소리는 노트를 받아들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화났나? 다 봤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도요? 네. 침묵. 그러다 소리가 픽 웃었다. 뭐야? 진짜 놀랐잖아요. 네. 화난 줄 알았죠? 안 화났어요. 소리는 활짝 웃었다. 어차피 비밀도 아니고 준혁 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준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준혁 씨 착하잖아요.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소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게 진짜 힘들어요. 손님은 줄고 빚은 늘고 재개발까지 하면. 소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엄마한테 물려받은 건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메뉴요. 메뉴를 조금 바꿔보는 건 어때요? 소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바꾸다니요? 어머니 레시피는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준혁은 말을 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걸 원하거든요. 그 손맛은 살리면서도 새롭게. 준혁 씨가요? 제가 좀 아니까요. 요리를. 소리는 준혁을 빤히 쳐다봤다. 준혁 씨, 진짜 정체가 뭐예요? 그냥 요리 좀 배운 사람이에요. 거짓말. 분명 숨기는 게 있어. 소리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뭐 괜찮아요. 나중에 얘기해줘도. 정말요? 네. 대신 소리가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우리 가게 좀 도와주세요. 준혁 선생님. 선생님은 또 뭐예요? 프로잖아요. 칼질만 봐도 알겠던데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럼 내일부터 같이 해볼까요? 네. 좋아요. 소리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햇살처럼 따뜻했다. 준혁은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 이거 완전히 빠진 건가? 다음 날 새벽, 준혁은 일찍 일어나 소리의 가게로 갔다. 준혁 씨? 앞치마를 두른 소리가 놀란 얼굴로 맞았다. 벌써 오셨어요? 아직 오시도 안 됐는데. 일찍 일어나서요. 도와드릴게요. 오, 진짜요? 소리는 신이 나서 앞치마를 건넸다. 그럼 같이 준비해요. 둘은 나란히 주방에 섰다. 오늘은 뭐 만들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잠깐만요. 준혁이 메뉴판을 보았다. 이거 말고 새 메뉴는 어때요? 새 메뉴요? 네. 어머니 레시피 베이스로 하되 조금 특별하게. 준혁은 재료를 살폈다. 일단 된장찌개에 들깨가루를 넣어보죠. 들깨가루요? 네. 구수함이 배가 돼요. 그리고 김치찌개에는 준혁은 된장을 조금 떴다. 이걸 숨겨 넣어요. 감칠맛이 달라져요. 오. 소리는 신기한 얼굴로 준혁을 봤다. 준혁 씨, 진짜 셰프 아니에요? 그냥 많이 해봐서요. 거짓말. 소리가 장난스럽게 졸랐다. 진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말해줘요. 나중에요. 에이, 비밀 많은 남자. 근데 그게 더 매력 있나? 뭐라고요? 소리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빨리 만들어요. 둘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준혁이 채소를 썰고 소리가 육수를 끓이고 손발이 척척 맞았다. 준혁 씨, 당근 다 썰었어요? 네. 다음은요? 표고버섯 볶아주세요. 참기름이랑 간장 조금씩. 알겠어요. 둘은 대화하며 웃으며 요리했다. 주방이 따뜻했다. 준혁 씨. 네. 이거 되게 좋은데요. 소리가 빙긋 웃었다. 뭐가요? 이렇게 같이 요리하는 거.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밌어요. 저도요. 준혁도 조심스럽게 웃었다. 소리는 그 미소를 보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 나 왜 이래? 소금 좀 줘요. 네. 아, 네. 둘 다 이상하게 얼굴이 뜨거워졌다. 오전 8시. 새 메뉴가 완성되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소리는 감탄했다. 들깨 된장찌개, 특제 김치찌개, 엄마표 비빔밥. 맛 한번 볼까요? 소리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예요? 완전 맛있는데요. 어머니 레시피에 조금만 추가한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리는 계속 먹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괜찮으면 다행이에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소리는 준혁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준혁 씨 진짜 프로 맞죠? 말 안 해도 알아요. 이 맛은 아마추어가 낼 수 없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지금은 아니고. 알았어요. 소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계속 도와주기. 네. 약속이에요. 소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새끼손가락? 네. 약속은 새끼손가락 걸어야죠. 준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유치한데요. 에이 해요. 소리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손이 닿는 순간 둘 다 멈칫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어색한 침묵. 소리가 얼른 손을 뺐다. 짜자. 오픈 준비해요. 네네.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엄마. 유진이었다. 유진아. 감기는 괜찮아? 응. 약 먹었더니 나았어. 유진은 준혁을 보고 눈을 반짝였다. 준혁 아저씨다. 안녕 유진아. 아저씨, 오늘도 엄마 도와주러 왔어요. 응. 그렇지. 우와. 좋다. 유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희죽 웃었다. 엄마 아저씨랑 사이 좋아졌어요. 뭐라고? 소리가 화들짝 놀랐다. 아, 아니야. 맞는데. 엄마 얼굴 빨개요. 그건 더워서 그래. 아저씨도 빨개요. 준혁은 변명도 못했다. 유진은 키득키득 웃었다. 둘이 좋아하는 거 맞네. 유진아. 하하. 농담이에요.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엄마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저씨도. 유진은 속으로 기뻐했다. 오랜만에 엄마가 행복해 보였다. 대박. 소리네 부엌 메뉴 완전 바뀌었대. 진짜? 나도 먹어봐야겠다. 소문이 났다. 새 메뉴가 나온 지 일주일. 손님이 2배로 늘었다. 소리야. 오늘도 들깨된장 있지? 네. 방금 끓였어요. 비빔밥도 하나. 네. 소리는 신이 나서 주문을 받았다. 준혁 씨. 비빔밥 하나요. 알겠어요. 뒤편 주방에서 준혁이 척척 만들었다.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먹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네. 맛집 인정. 다음에 또 올게요. 장사가 끝나고 소리는 장부를 펼쳤다. 준혁 씨, 보세요. 네. 오늘 매출이 작년 같은 날의 3배예요. 소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정말요? 네. 이대로만 가면 대출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는 벌떡 일어나 준혁을 껴안았다. 고마워요, 준혁 씨. 네. 준혁은 얼어붙었다. 소리의 온기가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소리도 뒤늦게 깨달았다. 아, 미안해요. 너무 좋아서. 얼른 몸을 떼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빨개졌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그랬어요. 아니에요. 준혁은 용기를 냈다. 좋았어요. 네. 방금 그거요. 안 싫었어요. 소리는 눈이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저도요.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때 유진이 나타났다. 뭐야, 둘이 또 분위기 잡았어. 유진아. 하하. 좋겠다, 어른들은. 유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주방으로 갔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알았어. 금방 줄게. 소리는 얼른 밥을 차리러 갔다. 준혁은 홀로 남아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진짜 이상해. 그리고 깨달았다. 나 소리 씨 좋아하는구나. 그날 저녁
준혁과 소리, 유진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늘 엄마 요리 짱 맛있어요. 유진이 엄지를 들었다. 준혁 아저씨 덕분이지. 아니야. 내 엄마가 잘하는 거야. 둘 다예요. 유진은 행복한 얼굴로 밥을 먹었다. 준혁도 한 숟가락 떴다. 맛이 느껴졌다. 확실하게. 쌀밥의 구수함, 된장찌개의 짭조름함, 김치의 신맛. 완전히 돌아왔어. 준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2개월 전만 해도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이제는 모든 맛이 선명했다. 왜지? 왜 이렇게 빨리? 소리를 보았다. 웃으며 유진에게 밥을 떠주는 모습. 소리씨 때문인가? 맞았다. 소리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미각이 돌아왔다. 아니, 정확히는 소리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하고 있어. 준혁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준혁 씨, 왜 그래요? 소리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맛있어서요. 정말요? 다행이다. 소리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어. 준혁은 그렇게 확신했다. 한 달이 지났다. 소리네 부엌은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소리야, 예약 가능해? 미안해요. 오늘은 다 찼어요. 내일은요? 내일도 예약이 꽉 찼어요. 매일 손님이 넘쳤다. 준혁과 소리는 바쁘게 움직였다. 준혁 씨, 비빔밥 3개. 네. 된장찌개 2개요. 알겠어요. 둘의 호흡은 완벽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았다. 소금. 여기요. 국자. 받으세요. 손님들은 감탄했다. 둘이 부부예요? 아니요. 아직. 소리가 화들짝 놀라 부인했다. 아직이면 곧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에요. 얼굴이 빨개진 소리를 보며 손님들은 웃었다. 사장님, 보기 좋아요. 준혁도 뒤에서 얼굴이 빨개졌다. 아직이라니. 그럼 언젠가는. 심장이 뛰었다. 그날 오후. 마침내 손님이 다 돌아가고 소리는 탈진한 듯 의자에 앉았다. 휴. 오늘도 대박이었어요. 고생하셨어요. 준혁이 물을 건넸다. 고마워요. 소리는 물을 마시며 준혁을 봤다. 준혁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저도 감사해요. 네.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나아졌거든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아졌다니요? 그냥 여러 가지로요. 더 말하려던 순간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네? 민준 오빠.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민준. 라 매종의 수셰프. 응 오빠. 오랜만이야. 네? 여기? 어떻게 알았어? 소리는 놀란 얼굴로 준혁을 봤다. 지금 여기 오고 있다고? 잠깐만. 소리는 수화기를 막았다. 준혁 씨, 민준이라는 사람이 여기 오고 있대요. 아는 사람이에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30분 후 가게 문이 열렸다. 준혁 형. 민준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와, 진짜 여기 계셨네요. 민준아. 찾는데 고생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민준은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형이 계신 곳이에요. 와, 시골이네요. 소리는 둘을 번갈아 봤다. 준혁 씨, 이 사람이 제 동료예요. 준혁은 짧게 대답했다. 동료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요? 요리사요. 서울에서 레스토랑 다니는. 아, 그렇구나. 근데 형은 그냥 요리사가 아니에요. 민준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라 매종의 수석 셰프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리는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미슐랭 3스타요. 한국에 몇 없는. 민준아. 준혁이 말을 끊었다. 그만해. 왜요? 숨기실 거 없잖아요. 민준은 소리를 봤다. 아, 형이 말 안 했구나. 형은 진짜 대단한 셰프예요. 전국에서. 그만하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준은 당황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소리는 준혁을 빤히 쳐다봤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소리씨. 그게 사실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네. 소리는 한숨을 쉬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다고요? 소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한테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소리는 억울한 듯 물었다. 저는 준혁 씨를 믿었는데 언젠가 얘기해 줄 거라고. 근데 숨기셨잖아요. 계속. 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민준이 어색하게 말했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소리는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굳었다. 전 들어가 볼게요. 피곤해서요. 소리씨. 준혁 씨는 손님이랑 얘기하세요. 소리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민준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형,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괜찮아. 어차피 말했어야 했어. 그래도.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들어가자. 얘기하자. 둘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형,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보다 너는 왜 여기까지 왔어? 형 찾으려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도 두절되고. 미안. 아니에요. 이해해요. 형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 미각은 좀 어때요? 돌아왔어. 진짜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완전히요? 응. 거의 다. 대박. 그럼 복귀하실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 왜요? 이제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여기가 좋아. 이 마을이, 이 생활이. 설마 그 사장님 때문에? 민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말해주었다. 와, 형이 사람을 좋아하다니. 그만해. 아니, 진짜 놀랐어요. 형은 평생 요리만 하실 줄 알았는데. 민준은 진지해졌다. 근데 형, 그분은 어때요? 형 마음 알아요? 모르겠어.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화났을 거야. 왜요? 숨겼잖아. 내가 누군지. 그래도 이해하실 거예요. 글쎄. 준혁은 불안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사람일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미슐랭 셰프였어. 다른 세계 사람이었고. 준혁은 쓴 웃음을 지었다. 소리 씨는 이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형.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형이 미슐랭 셰프든 뭐든. 그게 사랑에 무슨 상관이에요? 민준은 웃었다. 중요한 건 형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형을 좋아하는지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분 형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소리의 웃음. 함께 요리하던 순간들. 손이 닿았을 때의 떨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됐네요. 민준이 손뼉을 쳤다. 가서 사과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형 마음. 내 마음. 네. 좋아한다고요. 준혁의 귀가 빨개졌다. 야, 그게. 갑자기. 에이, 형도. 좋아하면서 왜 숨겨요?
민주는 웃으며 일어났다. 전 이제 서울 돌아갈게요. 형은 여기서 잘 지내세요. 고맙다, 민준아. 형 행복하세요. 진짜로. 민주는 진심으로 웃었다. 형이 저렇게 편한 얼굴 하는 거 처음 봐요. 그 사장님 진짜 좋은 분인가 봐요. 응. 그럼 놓치지 마세요. 민준이 떠나고 준혁은 다시 소리의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앞에 섰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하지? 그때 문이 열렸다. 준혁 아저씨. 유진이었다. 유진아,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화났어? 조금요. 근데 슬퍼 보여요. 유진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솔직하게? 네. 아저씨가 누구였는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유진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엄마 좋아한다고요. 유진아, 다 알아요. 아저씨 엄마 볼 때 눈빛이 달라요. 준혁은 어이없어서 웃었다. 넌 8살이잖아. 8살도 다 알아요. 유진은 준혁을 밀었다. 어서 가요. 엄마 안에 있어요. 준혁은 심호흡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소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소리씨. 소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 응. 서울로 돌아갔어. 그렇군요. 침묵. 준혁은 용기를 냈다.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처음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나중엔 말하기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소리가 돌아섰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왜요? 거절당할까봐. 거절이요? 내가 미슐랭 셰프였다는 걸 알면. 준혁은 말을 이었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것 같았어요. 다른 세계 사람으로. 소리는 멍하니 준혁을 봤다. 바보예요? 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소리가 다가왔다. 준혁 씨가 미슐랭 셰프든 뭐든 저한테는. 목소리가 떨렸다. 저한테는 그냥 매일 와서 저 웃게 해주고 같이 요리하고 따뜻한 그 사람이에요. 소리씨. 화난 건 숨긴 게 아니에요. 소리는 눈물을 닦았다. 저를 못 믿은 것 같아서예요. 말하면 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미안해요. 저는요. 소리는 웃으려 애썼다. 준혁 씨가 누구였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준혁 씨가 좋으니까. 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소리 씨. 근데요. 소리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우리 가게 도와준 거예요. 완전 럭키인데. 지금 농담해요. 진담이에요. 나중에 마케팅 때 써먹어야죠. 둘은 동시에 웃었다. 긴장이 풀렸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소리의 손을 잡았다. 소리씨. 네. 나. 말하려던 순간. 엄마. 준혁 아저씨. 유진이 뛰어들어왔다. 화해했어요. 응. 소리는 얼른 손을 뺐다. 다행이다. 그럼 이제 다시 같이 요리해요. 그래야죠. 소리는 밝게 웃었다. 준혁은 아쉬웠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꼭 말해야지. 내 마음을.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그리고 그게 너무 설레고 행복했다. 엄마. 엄마. 손님 왔어요. 유진이 신나서 뛰어왔다. 또요? 오늘 예약 다 찼는데. 소리가 앞치마를 두르며 나갔다. 그런데 손님이 아니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CJ 푸드 기획팀 차장 김대호입니다. CJ 푸드요? 소리는 놀라서 명함을 받았다. 네. 소리네 부엌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와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만. 무슨 일로? 프랜차이즈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뒤에서 준혁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 준혁 씨. 이분들이. 안녕하세요. 차장이 준혁에게도 인사했다. 남편분이세요? 아, 아니요. 소리가 화들짝 놀라 부인했다. 동업자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차장은 서류를 꺼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리네 부엌을 전국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국이요? 네. 요즘 할머니 손맛 콘셉트가 대세거든요. 귀사의 레시피와 스토리가 완벽합니다. 차장은 계속 설명했다. 계약금 3억. 로열티는 매출의 5%. 사장님은 이미지 모델이 되시는 거고요. 3억이요? 소리의 눈이 커졌다. 네. 레시피 공개와 브랜드 사용권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프랜차이즈니까 모든 매장이 같은 맛을 내야 하잖아요. 소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차장은 명함을 더 두고 갔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소리는 멍하니 명함을 보고 있었다. 3억. 대출금이 5천만 원. 3억이면 다 갚고도 남았다. 소리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은 기회 같은데요. 네. 프랜차이즈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리는 준혁을 봤다. 근데 이건 엄마 레시피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소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먹는 거. 준혁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소리 씨도 이제 편해지잖아요. 빚도 갚고. 그건 그래요. 소리는 고민스러운 얼굴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찝찝하죠? 처음엔 다 그래요. 큰 결정이니까. 준혁은 웃으며 소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소리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들, 얼룩진 페이지들. 엄마, 이거 팔아도 될까요? 대답은 없었다. 소리는 한숨을 쉬며 계약서를 다시 봤다. 3억. 그 돈이면 유진이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좋은 옷도 사주고 여행도 갈 수 있었다. 해야 하는 건가? 그때 유진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유진이는 왜? 물 마시러요. 유진은 소리 옆에 앉았다. 엄마, 그 아저씨들 뭐래요? 우리 가게를 크게 만들자고 했어. 우와,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좋은 건데. 소리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유진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고마워, 우리 딸.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일주일 후. 엄마. 유진이 학교에서 뛰어왔다. 왜? 무슨 일이야? 편지 왔어요. 서울에서. 서울. 소리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정유진 학생. 서울과학영재학교 장학생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뭐? 소리는 다시 읽었다. 틀림없었다. 유진아, 이거. 넌 언제 지원했어? 선생님이 해보라고 해서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유진은 신이 나서 뛰었다. 엄마, 나 서울 가는 거예요? 소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울, 영재학교, 장학금 전액. 유진의 미래를 위해서는 최고의 기회였다. 하지만 엄마. 축하해, 유진아. 소리는 억지로 웃었다. 엄마가 저녁 맛있는 거 해줄게. 그날 저녁 준혁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다. 유진아, 축하해. 준혁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우와, 준혁 아저씨 감사해요. 영재학교라니.
우리 유진이 천재였네. 에헤헤. 유진은 행복해했다. 하지만 소리는 웃지 못했다. 소리씨 괜찮아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유진이 정말 잘 됐네요. 그러게요. 저녁을 먹고 유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소리는 주저앉았다. 준혁 씨. 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유진이요. 서울로 보내야 하잖아요. 소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전 여기 가게가 있어요. 엄마 레시피도 있고. 근데 유진이는 서울 가야 하고 저는 여기 있어야 하고. 눈물이 흘렀다.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딸 미래도 못 챙겨주고. 소리씨. 준혁이 소리의 손을 잡았다. 아이 미래가 더 중요하죠. 네. 유진이 인생이 우선이에요. 가게는 나중 일이고. 준혁은 진지하게 말했다. 프랜차이즈 하세요. 그 돈으로 서울에 작은 집 얻고 유진이랑 같이 사세요. 하지만 여기 가게는 제가 맡을게요. 소리씨 대신. 그게 무슨. 유진이가 더 중요해요. 준혁은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다. 소리는 준혁을 뚫어져라 봤다. 당신은 뭘 알아요? 네. 당신은요? 소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가족도 없잖아요. 혼자 살았잖아요. 소리씨. 엄마 마음이 뭔지 알아요? 딸이랑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소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죠? 준혁은 소리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괜찮아요. 화내세요. 미안해요, 준혁 씨.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준혁은 조용히 일어났다. 오늘은 들어가 볼게요. 푹 쉬세요. 준혁 씨. 내일 봐요. 준혁은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나 방금 뭐 한 거야?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소리를 위로하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자격이 없어. 가족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자신. 소리 씨한테는 내가 무거운 짐일 뿐이야. 그날 밤 둘 다 잠들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소리와 준혁은 어색했다. 말도 줄고 웃음도 사라졌다. 준혁 씨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냉랭한 공기만 흘렀다. 유진도 눈치챘다. 엄마, 준혁 아저씨랑 싸웠어요. 아니야. 거짓말. 요새 말도 안 해요. 바빠서 그래.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유진은 속상한 얼굴이었다. 엄마, 준혁 아저씨 싫어진 거예요? 아니야. 소리는 화들짝 놀랐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준혁 씨가 좋은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둘만 남았다. 소리 씨.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할 얘기가 있어요. 저도요. 둘은 마주 앉았다. 침묵.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얘기를 할게요. 전부. 네. 준혁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요리밖에 몰랐어요.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할머니의 부엌에서 처음 맛본 따뜻한 음식, 요리사를 꿈꿨던 청소년기. 20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으로 뭐 먹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할머니 손국수라고 했죠. 그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게 그거였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다.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리사가 됐죠.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연애도 친구도 심지어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갔어요. 주방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준혁 씨, 성공했어요. 3스타를 받았죠.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요, 소리 씨.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정작 저는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리는 숨을 멈췄다. 모든 걸 얻었는데 정작 중요한 걸 잃었어요. 맛도 사람도 따뜻함도. 여기 온 건 도망친 거예요. 모든 것에서. 준혁은 소리를 똑바로 봤다. 그런데 소리 씨를 만났어요. 소리 씨 요리를 먹고 처음으로 맛을 느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국수 이후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소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씨가 저를 살린 거예요. 준혁 씨. 그래서 감사해요. 정말로. 준혁은 웃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다. 그런데 저는 소리 씨한테 줄 게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족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가 소리쳤다. 준혁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유진이도 준혁 씨 좋아해요. 저도. 소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준혁 씨가 좋아요. 공기가 멈췄다. 준혁은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네, 진짜예요. 소리는 울면서 웃었다. 바보 같죠?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준혁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소리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 둘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잠깐만요. 소리는 얼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CJ 푸드. 네. 이번 주까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리는 한숨을 쉬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요. 이번 주까지 결정하래요. 그리고 유진이 학교도 다음 달부터래요. 소리는 준혁을 봤다. 준혁 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혁은 소리의 손을 꼭 잡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둘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일 후 소리는 결정했다. 프랜차이즈 할게요. 준혁은 놀라지 않았다. 그래요? 네. 유진이 미래를 위해서요. 소리는 계약서를 펼쳤다. 이 돈으로 서울에 집 구하고 유진이랑 같이 살 거예요. 좋은 결정이에요. 소리는 준혁을 봤다. 준혁 씨는요? 저요? 같이 안 갈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 남을게요. 왜요? 제 자리는 여기 같아서요.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서울 가면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저 잘 알아요. 준혁은 창밖을 봤다. 서울은 제가 무너진 곳이에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소리 씨는 가셔야죠. 유진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필요 없잖아요. 준혁은 웃으려 애썼다. 프랜차이즈 하면 전문 셰프들이 올 거고 소리 씨는 이미지 모델만 하시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가 소리쳤다. 저는 준혁 씨가 필요해요. 같이 가요. 우리 셋이 함께.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요? 저는 소리 씨한테 짐이 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저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가족이 되는 것도 아빠가 되는 것도. 미안해요. 준혁은 돌아섰다. 행복하세요, 소리씨. 유진이랑 준혁씨. 하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소리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CJ 차장이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소리는 억지로 웃었다. 다음 주부터 서울 본사에서 교육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집으로 돌아오니 준혁이 짐을 싸고 있었다. 뭐 하세요? 짐 싸요. 어디 가시게요? 서울로요. 원래 있던 곳으로. 소리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다 했어요. 준혁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거짓말이었다. 준혁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 소리를 위해서. 그럼 잘 지내세요. 준혁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준혁 씨. 소리가 불렀다. 네. 고마웠어요. 정말로. 저도요. 준혁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다. 소리도 문 앞에 서서 울었다. 바보. 바보. 유진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둘 다. 서울 CJ 본사. 소리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자, 계약서 마지막 확인하시고 최종 사인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밀었다. 소리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서명란에 펜을 댔다. 그런데 쓸 수가 없었다. 사장님.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리는 서류를 두고 밖으로 나갔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정소리, 너 뭐 하는 거야?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방에서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그런데 못 보던 글씨가 있었다. 소리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심장이 뛰었다. 음식은 파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란다. 소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음식을 먹는 사람의 미소. 그게 요리하는 사람의 진짜 보상이야. 엄마. 소리야,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돈이 아니라. 소리는 주저앉았다. 엄마. 저 잘못하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돌아갔다. 죄송합니다. 네. 계약 못하겠어요. 담당자가 놀랐다. 왜요? 갑자기?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계약서를 밀었다. 엄마 레시피는 팔 수 없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3억이에요, 3억.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소리는 웃었다. 제 마음이요. 회의실을 나섰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계약했어요. 아니, 네, 안 했어. 엄마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 소리는 유진을 안았다. 미안해, 유진아. 서울 못 갈 것 같아.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 웃었다. 괜찮아요. 응? 사실 나도 여기가 좋아요. 유진은 엄마를 꼭 안았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유진아, 영재학교는 나중에 또 기회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 행복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리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어? 원래 컸어요. 모녀는 안고 울었다. 엄마, 응?
준혁 아저씨한테 가요. 응? 아저씨 없으면 엄마 안 웃잖아요. 소리는 놀랐다. 유진아, 빨리 가요. 아저씨 서울 갔잖아요. 그래. 소리는 일어났다. 엄마 다녀올게. 화이팅. 소리는 뛰어나갔다. 가슴이 뛰었다. 준혁 씨, 기다려요. 이번엔 제가 갈게요. 서울. 준혁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회색빛 도시, 차가운 건물들. 낯설지 않았지만 익숙하지도 않았다. 여기가 내 자리였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형, 복귀 생각 없으세요? 레스토랑에서 계속 연락 와요. 아니, 왜요? 미각도 다 돌아왔다며요. 응. 근데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그분 때문이죠? 맞네. 형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형, 후회 안 해요? 매일 해. 그럼 돌아가요. 못 가. 왜요? 나는 그 사람한테 짐이 될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리 씨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유진이 미래도 있고. 근데 나는. 형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요리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왜 부족해요? 민준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형, 사랑은 완벽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봐요. 진짜 잘. 전화가 끊어졌다. 준혁은 다시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소리 씨, 잘 지내고 있을까? 같은 시간. 소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준혁 씨 주소가 여기 맞나? 민준에게 받은 주소를 확인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아니면 사랑한다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에이, 모르겠다. 일단 가자. 버스는 빗속을 달렸다. 저녁 7시.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준혁은 귀찮은 듯 일어났다. 누구세요? 준혁 씨. 심장이 멈췄다. 이 목소리. 문을 벌컥 열었다. 소리가 서 있었다. 흠뻑 젖은 모습으로. 소리 씨. 안녕하세요. 소리는 웃으려 했지만 울음이 터졌다. 왜 여기 찾아왔어요? 바보 같은 사람 찾으러요. 준혁 씨 바보. 소리는 주먹으로 준혁의 가슴을 쳤다. 왜 혼자 결정해요? 왜 혼자 떠나요? 소리 씨, 저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좋아할지, 누구랑 함께할지.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렀다. 근데 왜 준혁 씨 혼자 정해요? 준혁은 소리를 안으로 들였다. 일단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싫어요. 네. 대답 듣기 전에는 안 들어가요. 소리는 준혁을 똑바로 봤다. 준혁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침묵. 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해요. 얼마나요? 많이요. 얼마나 많이요? 소리는 울면서 웃었다. 제대로 말해줘요. 이번엔. 준혁은 소리의 손을 잡았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매일 밥 가져올 때마다, 같이 요리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 순간 좋아했어요. 미치도록. 그럼 왜 떠났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해서요. 바보. 소리는 준혁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내 행복은 준혁 씨 옆에 있는 건데. 준혁은 숨이 멎었다. 소리 씨, 저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소리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다. 무뚝뚝한 척하면서 속은 따뜻한 사람.
요리할 때 진지한 눈빛, 유진이한테 웃어주는 모습. 전부 다 좋았어요. 소리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혁 씨랑. 하지만 유진이요? 소리는 웃었다. 영재학교 안 가기로 했어요. 네. 여기가 좋대요. 우리 마을이. 그리고 소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준혁 아저씨가 있어야 엄마가 웃는데요. 준혁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프랜차이즈는요? 안 했어요. 왜요? 엄마 레시피는 팔 수 없어요. 소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이건 사랑이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준혁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대신에요. 소리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 씨랑 같이 작은 식당 하고 싶어요. 우리만의. 엄마 레시피에 준혁 씨 레시피 더해서 둘이서. 소리는 수줍게 웃었다. 안 될까요? 준혁은 대답 대신 소리를 끌어안았다. 될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둘은 꼭 안고 울었다. 빗소리만 가득한 밤. 하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따뜻했다. 오랜 시간 후 소리가 준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준혁 씨. 응?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뭔데요? 소리는 진지하게 물었다. 저랑 유진이랑 가족 될 수 있어요? 준혁은 눈을 크게 떴다. 가족이요? 네. 준혁 씨가 아빠가 되는 거 무섭지 않아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무서웠다. 아빠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책임. 하지만 무섭죠. 준혁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빠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요. 준혁은 소리를 안으며 웃었다. 당신이랑 유진이랑이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천천히. 하나씩. 준혁은 소리의 이마에 키스했다.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서툴 거고. 괜찮아요. 소리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 같이 배워가요. 가족이 되는 거. 네. 약속이에요. 소리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또 새끼손가락이에요. 당연하죠. 이런 건 새끼손가락으로 해야 해요. 준혁은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도장, 엄지를 맞댔다. 그 순간 준혁은 소리에게 키스했다. 깊고 긴 키스. 소리도 눈을 감고 응답했다.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그래서요. 소리는 수줍게 웃었다. 내일 같이 마을 돌아가요. 네. 여기 있을 거예요. 서울에. 준혁은 원룸을 둘러봤다. 차갑고 좁은 공간. 아무 의미 없는 곳. 아니요. 준혁은 웃었다. 당연히 가야죠.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요? 네. 거기가 제 집이에요. 이제. 소리는 눈물이 또 흘렀다. 바보. 그런 말하면 또 울잖아요. 울면 안 돼요. 울어도 돼요. 근데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둘은 다시 안았다. 그날 밤 둘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일단 작은 식당부터 시작해요. 소리가 말했다. 소리네 부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아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이름은 엄마의 부엌. 좋네요. 메뉴는 엄마 레시피 베이스로 하되 준혁 씨 아이디어도 넣고. 그럼 된장찌개는 들깨 버전으로 갈까요? 네. 그리고 비빔밥도 특별하게. 둘은 밤새 메뉴를 짰다. 웃고 떠들고 때로는 장난치며 마치 신혼부부처럼. 준혁 씨. 응? 행복해요. 지금. 저도요. 준혁은 소리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이에요. 약속. 일주일 후 마을로 돌아온 준혁과 소리. 엄마, 준혁 아저씨. 유진이 뛰어와 안겼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세 사람은 꼭 안았다. 유진아. 준혁이 유진을 보며 말했다. 내가 내 아빠가 돼도 될까? 유진은 눈을 반짝였다. 진짜요? 응. 서툴 거야. 실수도 많이 할 거고. 근데 준혁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최선을 다할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유진은 대답 대신 준혁을 와락 안았다. 좋아요. 저 준혁 아빠 좋아요. 소리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족이네. 응. 가족. 준혁도 소리와 유진을 안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한 가족. 식당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왔다. 소리야, 여기 페인트 칠하면 되지? 네. 감사해요. 준혁 씨, 이 테이블 어디 놓을까요? 창가 쪽에 놓아주세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식당. 며칠 밤을 새워 완성했다. 와, 예쁘다. 소리는 감탄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공간. 나무 테이블, 햇살 가득한 창문, 벽에 걸린 엄마의 사진. 엄마 여기 봐요. 유진이 벽을 가리켰다. 엄마의 부엌. 정성스러운 손글씨. 우리 식당이에요. 진짜 우리 거. 소리는 준혁을 봤다. 다 준혁 씨 덕분이에요. 아니요. 우리 함께 한 거죠. 준혁은 웃으며 소리의 손을 잡았다. 오픈 전날 밤. 소리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다. 긴장됐다. 떨렸다. 내일부터 새 시작이네. 그때 문이 열렸다. 혼자 있어요? 준혁이었다.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준혁은 소리 옆에 앉았다. 떨려요? 네. 많이. 저도요. 둘은 웃었다. 근데요, 소리씨. 네. 준혁은 소리를 안았다. 같이 있으니까 덜 떨려요. 저도요. 소리는 준혁의 품에 기댔다. 준혁 씨,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가요? 준혁은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네요. 소리는 웃었다. 준혁 씨 말이 맞아요. 우리 함께니까. 둘은 오랜 시간 안고 있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함께라는 안도감이 더 컸다. 소리 씨. 응?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말. 소리는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요. 준혁은 수줍게 웃었다. 처음 말해봐요. 어색하네. 바보. 소리는 울면서 웃었다. 저도 사랑해요. 준혁 씨. 정말요? 진짜요? 많이요. 둘은 키스했다. 달콤하고 따뜻한 키스. 주방에 달빛만 가득했다. 준혁 씨. 응? 내일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응. 우리만의. 기대돼요. 저도요. 둘은 손을 꼭 잡았다. 새벽까지 앉아서 메뉴를 다듬고 웃고 사랑을 속삭였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시작. 오픈 당일. 엄마. 준혁 아빠. 일어나요. 유진이 방문을 두드렸다. 소리는 부스스 일어났다. 벌써 아침이야? 네. 오늘 오픈이잖아요. 옆에서 준혁도 눈을 떴다. 몇 시예요? 6시요. 유진아, 오픈은 11시인데. 그래도 준비해야죠. 유진은 신이 나 있었다. 소리와 준혁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리 딸이 제일 긴장했나 봐요. 그러게요. 준혁은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같이 준비할까요? 우리 식당. 네. 같이요.
주방에서 둘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된장찌개 육수부터 시작할게요. 네. 전 채소 손질할게요. 손발이 척척 맞았다. 소리가 국을 끓이면 준혁이 간을 봤다. 준혁이 고기를 재우면 소리가 채소를 볶았다. 소리씨, 이거 맛 좀 봐줘요. 완벽한데요? 정말요? 네. 준혁씨 손맛은 못 속여요. 둘은 웃으며 요리를 이어갔다. 유진도 열심히 도왔다. 나는 뭐해요? 유진이는 테이블 세팅해줄래? 네. 유진은 열심히 테이블을 닦고 꽃을 놓고 냅킨을 예쁘게 접었다. 엄마, 준혁 아빠, 이거 봐요. 우와, 우리 딸 솜씨 좋은데? 당연하죠. 나 엄마 딸인데. 가족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오전 10시 50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소리는 거울을 보며 앞치마 끈을 묶었다. 떨려요. 준혁이 뒤에서 안았다. 저도요. 근데 같이 떨면 덜 떨리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소리는 웃으며 준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준혁은 소리를 돌려 마주봤다. 당신이랑이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말해요. 진심인데요. 둘은 키스했다. 짧지만 달콤한 키스. 엄마, 준혁 아빠, 손님 왔어요. 유진의 외침. 둘은 손을 꼭 잡고 홀로 나갔다. 오픈 11시. 마을 사람들이 가득 들어찼다. 소리야, 축하해. 준혁씨, 대박 나세요. 첫날인데 자리가 없네. 소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뭘요? 우리가 더 고맙지. 주문이 쏟아졌다. 된장찌개 2개요. 비빔밥 3개. 김치찌개 하나. 준혁과 소리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소리씨, 된장 나갔어요. 지금 갑니다. 준혁씨, 비빔밥 재료 부족해요. 금방 준비할게요. 둘의 목소리가 주방에 울렸다. 유진도 열심히 서빙했다. 맛있게 드세요. 유진이 진짜 이쁘다. 나중에 크면 대박이겠어. 손님들의 표정이 행복했다. 와,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맞아. 뭔가 다른데 특별해. 이게 바로 손맛이지. 소리는 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가 여기 있는 것 같았다.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미소를 통해. 엄마 봤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오후 2시. 점심 장사가 끝났다. 소리는 탈진한 듯 의자에 앉았다. 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준혁도 옆에 앉았다. 그러게요.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근데요. 소리는 준혁을 봤다. 행복했어요. 저도요. 준혁은 소리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요리가 즐거웠어요. 네. 예전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준혁은 웃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게 보여서 좋았어요. 그게 요리의 진짜 의미죠. 소리는 준혁을 안았다. 준혁씨, 드디어 찾았네요. 진짜 이유를. 네. 당신 덕분에요. 둘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유진이 물을 가져왔다. 엄마, 준혁 아빠, 물 드세요. 고마워, 딸. 우리 딸이 제일 고생했네. 유진은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나 안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네. 우리 셋이 같이 하니까.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우리 가족 식당이잖아요. 소리와 준혁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유진을 안았다. 그래. 우리 가족 식당. 세 사람의 포옹.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세 사람을 비췄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소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준혁이 뒤에서 안았다. 깜짝이야. 피곤하죠? 조금요. 근데 행복해요. 소리는 뒤돌아 준혁을 봤다. 오늘 하루 꿈 같았어요. 저도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감동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준혁은 소리의 이마에 키스했다. 매일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살아요.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 둘은 키스했다. 깊고 긴 키스. 창밖에 별이 떴다. 유진은 벌써 방에서 자고 있었다. 소리씨. 응? 결혼해요. 소리는 눈이 커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자고요. 준혁은 진지했다.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유진이 아빠도 되고 싶고 당신 남편도 되고 싶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소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 당연하죠.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소리는 준혁을 꼭 안았다. 저야말로 준혁 씨 같은 사람 만난 게 행운이에요. 소리 씨. 사랑해요. 정말 많이. 저도요. 평생 사랑할게요. 둘은 울고 웃었다. 주방에 둘만의 시간이 흘렀다. 행복이 가득한 밤. 엄마. 준혁 아빠. 유진이 뛰어들어왔다. 뭐야, 왜 그래? 결혼한대요? 정말요? 너 어떻게 알았어? 다 들었어요. 어젯밤에. 유진은 신이 나서 방방 뛰었다. 우와, 진짜 가족 되는 거예요. 소리와 준혁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응, 진짜 가족. 좋아요. 유진은 두 사람을 안았다. 나 너무 행복해요. 우리도 딸.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웃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엄마의 부엌 큰 마을을 넘어 소문났다.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에요. 네. SNS에서 봤어요. 와, 분위기 좋다. 관광객들도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작고 따뜻한 동네 식당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여기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감사합니다. 단골 할머니들은 매일 왔다. 소리야, 준혁 씨, 언제 결혼식 해? 다음 달이요. 우리도 초대해야 해. 당연하죠. 웃음이 가득한 식당. 어느 날, 한 손님이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계산하면서 물었다.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시는 거예요? 네. 저랑 남편이요. 남편분이. 혹시 서준혁 셰프세요? 소리는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저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입니다. 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서준혁 셰프 찾고 있었는데 여기 계셨군요. 준혁이 주방에서 나왔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복귀 의향 있으신가요? 아니요. 준혁은 단호히 말했다. 전 여기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미슐랭 3스타. 별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준혁은 소리를 봤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들. 심사위원은 잠시 준혁을 보다 웃었다. 그렇군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여기 음식은 별 받을 생각 없으세요? 별이요? 소리가 물었다. 네.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혁과 소리는 서로를 봤다. 어떻게 할래요? 글쎄요. 준혁은 웃었다. 별은 상관없어요. 손님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요. 소리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별이 아니라 이 순간이에요.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좋은 식당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이 나가고
소리는 준혁을 안았다. 괜찮았어요? 거절해서? 당연하죠. 준혁은 웃으며 식당을 둘러봤다. 여기가 제 별이에요. 세 개가 아니라 무한대. 또 그런 말해요. 진심인데요. 둘은 키스했다. 유진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준혁 아빠 나왔어요. 우리 딸 왔네. 오늘 뭐 배웠어? 요리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유진은 신나서 말했다. 우리 엄마 식당이 제일 유명하대요. 정말? 네. 친구들이 다 가보고 싶대요. 그럼 다음에 친구들 데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와, 진짜요? 가족의 대화가 이어졌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준혁이 말했다. 준혁 아빠도요. 유진이 대답했다. 우리 가족 최고. 소리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다. 미슐랭 별도 큰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레시피였다. 엄마 웃고 있어요. 응? 그래. 네. 요새 맨날 웃어요. 그렇구나. 소리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서 그래. 저도요. 준혁도 웃었다. 유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활짝 웃었다. 우리 가족 정말 좋아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창밖에 7월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을. 마치 세 사람의 미래처럼. 1년 후. 준혁 아빠. 일어나요. 유진의 목소리. 준혁은 눈을 떴다. 옆에서 소리가 잠꼬대를 했다. 된장. 조금만 더. 준혁은 웃으며 소리를 쓰다듬었다. 여보 일어나요. 응? 벌써 아침? 네. 우리 딸이 깨우는데요. 소리는 부스스 일어나 준혁에게 기댔다. 5분만 더. 안 돼요. 오늘 예약 꽉 찼잖아요. 에이. 소리는 짓궂게 웃으며 준혁에게 키스했다. 아침 키스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유치하게. 하지만 준혁도 웃으며 키스했다. 자, 이제 일어나요. 네, 남편님. 둘은 손을 잡고 주방으로 향했다. 유진이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나도 오늘 도울 거예요. 우리 딸 대견하다. 당연하죠. 나 이제 9살이에요. 세 사람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준혁이 육수를 끓이고 소리가 채소를 썰고 유진이 테이블을 세팅했다. 완벽한 팀워크. 여보, 간 좀 봐줘요. 네. 완벽한데요. 진짜요? 다행이다. 당신 손맛은 항상 완벽해요. 또 시작이네. 소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결혼 1년 차. 아직도 신혼처럼 살았다. 엄마. 준혁 아빠. 손님 왔어요. 네. 하루가 시작됐다. 오전 11시.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야. 소리는 행복한 얼굴로 서빙했다. 준혁은 주방에서 요리했다. 예전처럼 완벽함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정성을 담았다. 사랑을 담았다. 준혁 씨, 주문 들어왔어요. 네. 금방 만들게요. 둘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눈빛만으로도 통했다. 여보. 응? 사랑해요. 갑자기 하는 말에 소리는 놀랐다. 갑자기 왜요? 그냥요. 말하고 싶어서요. 준혁은 웃으며 요리를 이어갔다. 소리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 사랑해요. 작은 속삭임. 하지만 준혁은 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오후 3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오늘도 대박이었어요. 유진이 신나서 말했다. 맞아. 예약이 다음 달까지 찬 것 같던데. 소리가 장부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이러다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좋아요. 이 크기가 딱 맞아요. 왜요? 너무 크면 손님 얼굴을 못 봐요. 여기는. 준혁은 식당을 둘러봤다. 모든 손님의 표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소리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음식만 봤잖아요. 이제는 사람을 보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준혁은 소리에게 키스했다. 엄마 준혁 아빠 또 시작이다. 유진이 눈을 가리며 웃었다. 유진아, 너도 나중에 크면 알아. 싫어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세 사람은 웃었다. 그때 한 손님이 다가왔다. 사장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집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요? 소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네. 다른 식당이랑 뭔가 달라요. 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소리는 준혁을 보고 준혁은 유진을 봤다. 그리고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비밀이요. 소리가 말했다. 사랑이에요. 사랑? 네. 음식에 사랑을 담는 거예요. 준혁이 덧붙였다. 그리고 정성이요. 유진도 거들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레시피요. 손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는구나. 맞아요. 음식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야 해요. 소리의 말에 손님은 감동한 표정이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가고 준혁은 소리를 안았다. 잘 말했어요. 당신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아니요.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둘은 키스했다. 엄마, 준혁 아빠, 또 해요? 유진아, 이게 사랑이란다. 에잇! 유진은 웃으며 주방으로 도망갔다. 저녁, 준혁은 새 요리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번엔 뭐 만들어요? 소리가 옆에 앉았다. 디저트요. 우리 식당만의. 오, 좋은데요? 준혁은 재료를 꺼냈다. 팥, 찹쌀, 꿀, 견과류.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인절미 케이크예요. 인절미 케이크?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거. 준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인 줄. 소리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만들 수 있어요? 네. 이제는요. 준혁은 웃었다. 당신이랑 유진이가 있으니까. 슬픈 기억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만들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우리는 파트너잖아요. 둘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팥을 삶고 찹쌀을 반죽하고 케이크를 굽고. 여보, 이거 맛 좀 봐요. 완벽한데요? 진짜요? 네. 할머니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준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요. 뭐가요? 제 아픈 기억을 행복한 기억으로 바꿔줘서요. 소리는 준혁을 안았다. 우리 함께니까요. 아픈 것도 행복한 것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케이크가 완성됐다. 유진을 불렀다. 유진아, 맛 좀 봐. 우와, 뭐예요? 준혁 아빠 할머니 레시피야. 유진은 한 입 베어 물었다. 우와, 눈이 커졌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네, 완전 대박. 유진은 계속 먹었다. 이거 메뉴에 넣어요. 그래야겠다. 준혁은 행복한 얼굴로 웃었다. 할머니의 맛. 이제는 가족의 맛이 됐다.
어느 날 밤, 소리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낡고 얼룩진 페이지들. 하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뭐예요? 준혁이 옆에 앉았다. 새 레시피 노트 만들려고요. 새 거요? 네. 엄마 레시피에 우리 레시피 더하는 거예요. 소리는 빈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 글씨를 썼다. 우리의 레시피. 보세요. 소리가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 엄마의 된장찌개 마이너스 엄마가 평생 끓이신 맛. 사랑이 가득. 둘째 페이지. 준혁의 들깨 된장찌개 마이너스 엄마 레시피에 준혁 씨 아이디어를 더한 것. 우리의 첫 작품. 이거. 준혁은 감동했다. 계속 보세요. 소리는 페이지를 넘겼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비빔밥 마이너스 딸이 처음으로 완성한 요리. 9살의 자랑. 할머니의 인절미 케이크 마이너스 준혁 씨 할머니의 사랑. 이제는 우리 가족의 맛.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이거.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이야기네요. 맞아요. 우리의 레시피예요. 소리는 웃었다. 엄마 레시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요. 준혁은 소리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요? 이런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바보. 소리는 울면서 웃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둘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여보. 응? 페이지 하나 더 남겨둘게요. 왜요? 소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기 레시피요. 네. 준혁은 눈이 커졌다. 아기라니. 설마? 아직 아니에요. 소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근데 나중에요. 유진이 동생 생기면요. 정말요? 네. 한 명 더 있으면 좋잖아요. 준혁은 행복한 표정으로 소리를 안았다. 그럼 이 페이지는 꼭 남겨둬요. 약속이에요.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도장. 엄지를 맞댔다. 그리고 키스했다. 레시피 노트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우리의 레시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노트. 가족의 사랑이 담긴 노트. 어느 일요일. 식당 휴무일. 오늘은 뭐 해요? 유진이 물었다. 특별한 거 하자. 소리가 말했다. 뭔데요? 우리 셋이서 밥 해먹는 거. 그게 특별해요? 응. 손님 없이 우리끼리만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데요? 우리만의 식사. 세 사람은 주방에 섰다. 뭐 만들까? 엄마 된장찌개. 그리고 준혁 아빠 비빔밥. 그리고 내가 샐러드 만들게요. 각자 요리를 시작했다. 소리는 엄마의 레시피대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준혁은 정성스럽게 비빔밥 재료를 준비했다. 유진은 열심히 채소를 씻고 자르고.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완벽해. 준혁 아빠, 이거 맛 좀 봐요. 우와, 우리 딸 솜씨 늘어는걸. 웃음소리가 주방을 채웠다. 1시간 후. 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비빔밥, 샐러드, 그리고 여러 반찬들. 우와, 진짜 많다. 그러게. 우리 셋이 다 먹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세 사람을 비췄다. 자, 그럼. 소리가 손을 내밀었다. 준혁과 유진도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연결됐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말했다. 잘 먹겠습니다. 첫 숟가락. 소리는 준혁이 만든 비빔밥을 먹었다. 완벽했다. 준혁은 소리가 끓인 된장찌개를 마셨다. 최고예요. 따뜻했다. 유진은 두 사람의 음식을 번갈아 먹었다.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준혁 아빠.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치고 웃고. 미슐랭 레스토랑의 고급 요리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집밥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끼였다. 엄마, 유진이 불렀다. 응? 나 너무 행복해요. 우리 딸. 소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도 너무 행복해. 준혁 아빠는요? 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태어나서 가장 행복해요. 지금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준혁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미슐랭 3스타를 받았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것. 성공했을 때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다. 나 접시 닦을게요. 그럼 내가 물기 닦을게. 전 정리할게요.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엄마, 비누 거품. 유진이 소리에게 비누 거품을 날렸다. 유진아. 소리도 받아쳤다. 이거 봐요. 준혁도 참여했다. 세 사람은 비누 거품 놀이를 했다. 마치 아이들처럼. 하하. 그만. 항복. 웃음으로 가득한 주방. 설거지는 엉망이 됐지만 행복했다. 후. 소리는 준혁에게 기댔다. 피곤해요. 저도요. 근데 행복해요. 저도요. 유진은 두 사람 사이에 껴들었다. 나도. 세 사람은 안고 웃었다. 창밖에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7월의 마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은 세 사람. 준혁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봤어요? 나 행복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요리를 가르쳐 주셔서. 덕분에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할머니의 대답처럼. 잘했다, 준혁아.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소리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네. 너무 괜찮아요. 그럼 됐어요. 소리는 준혁에게 키스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요. 우리. 네. 약속해요. 해가 지고 별이 떴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별을 봤다. 말없이. 그저 함께.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소리의 내레이션. 최고의 레스토랑은 별 3개가 아니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비싼 재료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레시피였다. 7월의 그 마을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맛을 되찾았다. 아니, 처음으로 진짜 맛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맛을, 가족의 맛을, 행복의 맛을. 그리고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준혁 씨와 유진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레시피가 되었다. 엄마 봤어요? 딸이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남겨주신 사랑의 레시피로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준혁의 내레이션. 12년 동안 완벽함만 쫓았다. 별 3개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 맛을, 따뜻함을, 사랑을. 그런 내가 이 마을에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처음으로 진짜를 알게 되었다. 소리를 만나고, 유진이를 만나고,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다. 요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성공은 별이 아니라 행복이었다. 그리고 인생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매 순간이었다. 할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그 국수, 그 따뜻함이 무엇이었는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리와 유진에게, 우리 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 유진의 내레이션. 나는 8살. 아니, 이제 9살이에요.
엄마가 혼자 울던 날들을 기억해요. 아빠 없이 둘이 살던 날들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준혁 아빠가 왔어요. 엄마가 웃어요.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나는 영재학교 못 갔지만 전혀 아쉽지 않아요. 여기가 좋거든요. 엄마랑 준혁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매일 아침 같이 요리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밤에 같이 별 보고. 이게 행복이에요. 나도 나중에 크면 우리 가족처럼 따뜻한 가족 만들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한. 할머니, 천국에서 봐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 된다. 엄마의 부엌이라는 간판. 창문으로 보이는 세 사람. 안고 웃고 있는 가족. 따뜻한 불빛.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7월의 저녁 하늘. 그리고 1년 후 엄마의 부엌은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식당이다. 별은 없지만 사랑은 가득하다. 준혁과 소리는 결혼 2주년을 맞았고 유진이는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레시피는 계속된다. 사랑으로, 정성으로, 행복으로. 소리는 생각한다. 최고의 레스토랑은 별 3개가 아니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비싼 재료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레시피였다. 7월의 그 마을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맛을 되찾았다. 아니, 처음으로 진짜 맛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맛을, 가족의 맛을, 행복의 맛을. 그리고 그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오늘도 당신의 식탁에 사랑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누군가의 손맛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기억하길 바라며, 오늘도 가족과 함께 나누는 한 끼가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임을 느끼길 바라며, 오늘도 작은 마을의 소박한 집밥이 마음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음식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우리를 연결해 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누군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심이 마음을 울리기를 바라며, 오늘도 잃어버린 맛과 따뜻함을 다시 찾아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길 바라며, 오늘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오늘도 우리가 만든 한 끼 속에서 진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